자, 며칠 전에 올리기로 했던 보쌈 만드는 방법인데요. 일단 보쌈 만드는 방법에 들어가는 재료 일단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 배추, 고춧가루, 고추씨, 냉장고에 그 양배추가 좀 시간이 지난 게 있더라고요. 양배추 안 싱싱해요. 그래서 꺼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안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색깔이 변했는데 이거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찍기 위해서 샀어요. 이거 삼겹살로 할까 하다가 삼겹살 방법이나 뭐 전지 아니면 후지 다, 그러니까 뒷다리살과 돼지 앞다리살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뒷다리살 좀 저렴하게 뭐 9,229원이네요. 그거랑 그 다음에 앞다리살 8,580원짜리. 냉장고 보니까 이렇게 또 파를 다듬고 남은 거 이렇게 냉동시키는 팥뿌리, 그 다음에 이게 된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양파가 필요하거든요. 그 양파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재료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재료는 뭐 우거지를 써도 되고 시래기를 써도 되고, 여기 있는 배추는 이 배추 잎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김치 담그기 전에 배추 버려지는 거, 아니면 배추 잎을 이렇게 말려서 이제 우거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무청을 말려서 그 말려 놓은 그 시래기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쌈 만드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데, 자, 이 재료를 가지고 보쌈을 좀 특이하면서도 제대로 실전에서는 아니면 뭐 보쌈 삶는 방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그 저만의 그 보쌈 방법들을, 이 노하우들을 그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배추는 그 알배기만 빼고요. 배추 잎만 이렇게 그 겉에 있잖아요. 뭐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깨끗이 좀 씻은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 담가놔야 돼요. 모든 채소는 이게 수분에 한 20분 정도, 뭐 10분 정도, 아니면 요리를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잠깐이라도 물에 담가 놓으면은 이 채소가 수분을 먹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싱싱하게, 좀 약간이라도 이렇게 파릇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담가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혼자서 이거 만들면서 동영상도 찍다 보니까 중간중간 끊어지긴 하네요. 근데 지금 그 껍데기를 벗겨놓고 아까 양배추 보였잖아요. 약간 색깔 변한 거,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면 사실은 그냥 먹는 데는 이상 없지만은 그 색깔이 변하니까 보통 가정에서는 이렇게 잘라 버리던가, 뭐 잘라서 버리다 보면 또 얇게만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이렇게 듬성 이렇게 썰다 보니까 이게 버려지는 게 많아져요. 또 양배추를 싼 그 두꺼운 껍데기들 있잖아요. 그 껍데기들도 가정에서는 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껍데기 같은 경우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바로 냉동을 시켜 놓으세요. 차라리. 그럼 그 껍데기 가지고 그 어떤 뭐 된장찌개 끓이든, 아니면 뭐 쌈장을 만들든, 아니면 다양한 육수를 낼 때, 그러니까 채소 육수를 낼 때 쓰기 되게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거의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버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례로 아까 그 파를 냉동시킨 거 보여드렸지만은, 파 껍데기나 이렇게 팥뿌리나 이런 것도 냉동시켜 놓으면은 이런 때 쓸 때 아주 그 용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 보관하시고, 무도 채소 같은 경우는 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보통 무도 이렇게 뒷동을 보면은 이게 다 버리거든요. 근데 깨끗이 씻어서 육수 낼 때는 그냥 써도 되는 겁니다. 자,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통 보쌈 만드는데 왜 육수가 필요하냐 하는데, 이제 감 잡으셨죠? 육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채소 육수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만들어서 쓰느냐, 그리고 보쌈 고기를 어떻게 빨리 만들면서도 더 맛있게, 그리고 좀 다른 방법인데도 이런 방법도 있어 하는 거를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겁니다. 또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게 된장, 그 다음에 춘장, 마늘, 생강, 고춧가루 이렇게 넣습니다. 또 된장 양은 이 고기 바르는 양 정도인데요. 이 고기를 삶으면서 이 된장을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풀어넣게 되면은 식감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식감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하얗게 나오죠, 보통. 그래서 이것도 족발처럼 겉에를 색깔을 입혀줄 겁니다. 그런 그 역할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요 정도 넣어서 이제 섞어주는 거예요. 뭐 양은 얼마큼 넣냐 하는데, 보통 좀 넉넉히 만드세요. 그러니까 한 뭐 2숟가락씩,
이렇게 뭐 양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섞으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뭐 넣다 보면은 뭐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집에서 뭐 조금 해 드시거나 아니면 혹시 업소에서 뭐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면 업소에서 만드실 때 그냥 많이 만들어 놓고 하다가 한 두 번만 해보면 나와요. 이거 뭐 정확한 비율 이런 거 없어요. 업소에서도 뭐 구람수 재가면서 하는 거는 그 재미없는 방법이거든요. 그 발전도 없고요. 그렇게밖에 못 하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려놓으면은 본인들이 만들면서 점차적인 발전이 생기는 어떤 요리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섞인다는 것만 알아도 보쌈 싸면 되면 성공을 해요. 왜냐? 여기서 이제 삶는 방법에 의해서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또 이제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된장을 아까 그 춘장이랑 그 각종 이렇게 뭐 마늘, 생강 이런 거 넣었던 걸 고춧가루 넣은 거 이렇게 섞는데요. 고춧가루 고운 걸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더 많이 넣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춘장 대신 고추장을 넣어도 되고요. 고추장, 춘장 뭐 이런 거 다 빼고 고춧가루만 드셔도 돼요. 근데 좀 많이 넣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식감이 또 먹음직스럽게 붉게도 나와요. 근데 요거는 오늘은 이제 된장하고 춘장만 갖고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섞은 장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뭐 골고루 앞뒤로 발라도 되는데 밑에 쪽은 발라도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다 풀어져요. 근데 이렇게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채소도 이렇게 해서 썰은 이유가 있고요. 이제 그거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 포인트가 압력밥솥이에요. 압력밥솥에다가 이걸 아까 그 배추 있잖아요. 배추잎을 이런 거 한 얼마큼 넣냐면은 이 정도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파리 있는 거 한 반, 뜯은 거에서 반만 넣었거든요. 그 물은 배추잎이 잠길 정도예요. 그리고 양배추 아까 그거 넣었죠. 근데 양파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양파는 굳이 지금 상태에서 한 덩어리만 삶을 거 그래서 양파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이 그 두 덩어리가 되고 뭐 한 네 덩어리, 뭐 한 여섯 덩어리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많이 할수록 사실 맛은 별로예요. 그러니까는 이 물량을 작게 하고 배추를 넣어서 이렇게 전지살로 할 때는 전지의 기름이 뭐 좀 있긴 해도 이 채소를 넣는 이유가 저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돼지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채소가 먹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소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채소에서 물이 생기는 걸로 인해서 단맛 같은 게 채소에도 특유의 단맛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된장과 그 채소의 단맛이 어우러져 갖고 이게 묘한 맛이 이게 아주 보쌈 고기가 야들야들해져 있고 이거 삶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5분이에요. 25분만에 이 보쌈은 끝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6덩어리, 8덩어리 넣는다면 한 6덩어리 정도 넣는다 그러면은 30분 줘야 돼요. 5분 정도 더 주는 건데 뜸 들이는 방법이 있고 안 들이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뜸 살짝만 들이는 방법 해갖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시간 몇 분이라 그랬죠? 25분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 고춧가루 뿌리면 이게 빨갛게 나오고 춘장을 빼면은 뭐 또 들꺼먹게 나올 거고 뭐 된장만 넣으면 뭐 된장이 나오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광황을 넣으면은 광황만 넣어서 하면은 노랗게 나와요. 이게 그 보쌈 고기가.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메리트 있는 포인트가 되는 그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끝이에요. 보쌈 이제 삶는 방법은. 이제 그러면은 25분 삶아갖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압력밥솥에 불을 붙였는데요. 우리는 그 업소용 불을 쓰다 보니까 간택기라 그러죠. 업소용 그 렌즈는 불이 상당히 세요. 가스렌지가. 그래서 한쪽은 그러니까 가운데 불은 세게 하고 제일 가해 불은 한 중불 정도로 놓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얘가 칙칙거리기 시작했을 때 중불만 세게 하고 그 사이드에 있는 불은 완전히 줄일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이 시간대가 안 맞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정에서는 한 30분 정도를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압력밥솥이 칙칙거렸을 때 이제 그 불을 중불로 놓고 좀 더 시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분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보쌈 삶는 시간 기다리기 전에 오이 소박이 또 할 건데 이렇게 물에다 씻는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묶어놓은 끝만 풀어서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 1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얘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수분을 먹어요. 그래서 파릇파릇하게 더 싱싱하게 올라왔을 때 오이 소박이를 했을 때가 더 맛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쪽파 담그실 때도 보통 보면 밑둥 다 따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손질해서 씻어서 파김치를 담그시는데
뭐 그렇게 해도 당연히 충분히 맛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색다르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밑둥 따지 마세요. 뒤에가 이거는 쪽파가 아니지만 쪽파라 생각하시고 이 뒤에 보면은 좀 이렇게 이 끝을 다 따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게 뜯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양념이 바로 배가지고 쪽파가 아작거리는 감이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안 뜯고 하고 또 이렇게 물에 한 20분 정도 담갔다 하시면은 파경추가 이게 살아있듯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익었을 때는 이게 아작거림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채소도 어떻게 씻고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뭐 쪽파김치든 아니면은 뭐 부추김치든 모든 게 이제 맛들이 다르게 나오죠. 자, 그 간der기 올린 지 한 7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틱틱거리기 시작을 해요. 한 6분 정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틱틱틱틱 심하게 거릴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틱틱거리면은, 그러니까는 지금 8분 지났을 때, 딱 8분 됐을 때, 중간불을 꺼주고, 사이드도 꺼주고 가운데 불만 세게 합니다. 벌써 그 우거지 냄새가 된장 찌개 같은 향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5초 남았네요. 이렇게 시간이 다 되면 압력밥솥에 불을 꺼주는 겁니다. 꺼주고, 아무래도 김 빼는 시간 바로 빼면은 김을 먼저 빼야 되잖아요. 급할 때는 그럼 바로 뺍니다.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럴 때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사이를 그냥 뜸 들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밥 뜸 들이듯이 약간 그 밥도 그냥 시간이 돼서 그 김 바로 빼내면 설 있잖아요. 뜸을 안 들이면 약간 설이 듯한 거. 그것처럼 이 고기도 안에가 살짝 더 익어줘야 될 부분이 좀 그러니까 뭐랄까 좀 따로 논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뜸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5분만 뜸 들일게요. 이 타이머가 있으면 집이든 가게든 일하기가 편해요. 정해진 시간에 얘가 그 시간만 되면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줬을 때 와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 동안 되게 자유로운 거죠. 다른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이든 가게든 타이머를 꼭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게 좋고, 어떤 가게든 간에 압력솥은 중간짜리 이상 정도는 하나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떤 음식을 하든 간에 지금 저처럼 이게 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5분 정도 하면은 김이 이 정도로 소리가 나면서 빠져요. 자, 김이 여기서 다 빠지면 저도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익었을지. 이거 삶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는 여기 내가 배추잎을 안 덮었는데 요 위에다 배추잎을 덮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은 남은 배추잎. 근데 너무 뭐 배추 일부러 뭐 굳이 많이 넣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이쁘지 않나요? 내 눈에만 그러나? 근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보시면은 물에 퐁당 안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퐁당 당겨가지고 이게 아니라 물이 잘 안 돼. 그러면서 기름은 밑으로 그 배추잎이나 물 쪽에 다 빨아들였겠죠. 그죠? 보시면 기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는. 그죠? 자, 요렇게 삶는 방법이 비법 중에 비법이에요. 이게 황제 보쌈을 만드는 이게 오리지널 방법입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나온 데들이 없죠.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한 40번 정도를 보여줬을 거예요. 항제 보쌈만. 그때도 이 방법은 안 알려줬었어요. 근데 뭐 일부 몇